사람들이 믿는 건 결국 어젯밤에 본 장면이다. 누가 쓰러졌고, 누가 일으켰고,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 말은 멀리 가지만 장면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도시는 주먹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장면으로 움직인다. 어젯밤 청계천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운 뒤 첫 번째로 달려온 건 축하가 아니라 복수였다. 축하에는 술이 필요하고 복수에는 칼이 필요하다. 칼은 술보다 빠르다. 해가 뜨기도 전 사진관 뒷방에 먼지가 먼저 깨어났다. 액자 틈으로 스며든 새벽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앉았다. 정면 말고 옆문으로. 흰 종이에 그어진 단 한 줄이 오늘의 전략이었다. 정면은 힘의 게임이고 옆문은 판단의 게임이다. 힘은 저울이 재지만 판단은 표정이 가린다. 표정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니 거짓말이 쉬운 쪽에서 밀어붙이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첫 수는 물류였다. 시장의 첫 트럭은 오늘의 가격표이자 얼굴색이다. 첫 차가 늦으면 둘째, 셋째가 흔들리고 흔들린 얼굴은 소문이 된다. 그들은 골목 어귀에 낡은 애마를 길 비스듬히 세웠다. 바퀴는 빠져 있었고 주인은 금방 처리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금방은 늘 길었다. 길어질수록 소문은 짧아진다. 판 잡았다더니 첫 차도 못 들여오네. 말 한 줄이 골목을 반 바퀴쯤 돌았다. 둘째 수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톤으로 퍼진다. 그들은 술집 종업원의 입술, 행상 아주머니의 혀, 택시 뒷거울에 비친 시선을 빌렸다. 어제 뒤에서만 세더라. 막판엔 빠졌다던데. 짧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람들 귀에 던졌다. 귀는 정확함보다 재미를 먼저 삼킨다. 재미가 먼저 도착하면 진실은 뒤늦게 택시에 올라탄다. 셋째 수는 함정이었다. 방범등과 방범등 사이 빛이 비껴가는 검은 틈. 비가 내리면 바닥은 윤기를 얻고 발소리는 숨는다. 칼은 비를 사랑한다. 비는 칼의 길을 가려준다. 그들이 고른 밤은 물기가 얕게 고이는 시간대, 발 뒤꿈치가 살짝 미끄러지는 각도가 가장 잘 나오는 때였다. 그 시각, 그는 다방에서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어젯밤의 승리는 말없이 보존하는 편이 낫다. 소란스러운 승리는 다음날 값을 치른다. 잔 밑둥에 남은 갈색 자국이 오늘의 첫 표식이었다. 형님, 시장 첫 차가 막혔답니다. 동생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비상은 소리보다 리듬으로 시작된다. 걸음이 빨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눈이 길어진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계산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계산서는 값만 적지 않는다. 책임도 적는다.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동안 새벽의 냄새가 층층이 쌓여 들이쳤다. 젖은 방수포, 철제 얼음통, 생선 비린내와 소금, 갓 튀긴 어묵에서 나는 단냄새. 좌판마다 연필로 적어둔 숫자가 밤새 얇아진 손가락에 푸르게 묻어 있었다. 그는 좌판과 좌판 사이를 지나며 눈인사를 붙였다. 눈인사는 가격표보다 먼저 도착하는 신용장이다. 얼굴빛이 풀리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소문이 돌아선다. 둘로 나눠. 돈이랑 사람. 그는 짧게 말했다. 돈은 막힌 길을 뚫고 사람은 무너진 어깨를 세운다. 한 팀은 창고 뒤 골목으로 돌아 대체 수송로를 만들고 다른 팀은 좌판 사이 빈 곳에 어깨를 들이밀어 품절 표지판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았다. 오늘만 부탁 대신 내일도 오겠습니다. 라는 눈빛을 심었다. 내일을 약속하는 눈빛이 오늘의 결핍을 버티게 한다. 첫 트럭 기사에게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사정 대신 약속, 고집 대신 시간. 15분. 북변길로. 내가 열면 길이 된다. 전화를 끊자 멀리서 경적이 2번 울렸다. 그는 골목 입구로 자리를 옮겼다. 물 흐름을 보기 좋은 각도였다. 차가 들어올 때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옆에서 동생이 속삭였다. 소문이 돌아요.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소문은 소문으로 못 막는다. 장면으로 막는다.
사람들 눈앞에 풀려있는 첫 상자 한 개가 100마디 반박보다 빠르다. 방수포 위로 얼음 상자가 툭 하고 내려앉는 순간 시장의 심장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흥정하는 손짓, 플라스틱 바구니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얕은 울림. 청각이 미세하게 회복되는 바로 그 시점이 사람들의 의심이 후퇴하는 시점이었다. 왔네. 누군가가 먼저 말했다. 그럼 오늘은 그대로. 접속사가 바뀌었다. 그래도에서 그러므로. 그럼 내일도. 밥상이 지켜진 날, 이름은 깊어진다. 사진관 뒷방의 세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물류 차단은 틈이 났고 첫 상자는 바닥을 밟았다. 그럼 소문을 더 세게. 그들은 톤을 높였다. 택시 기사에게, 포장마차 사장에게, 이발소, 라디오 아래 앉은 손님에게 어제 그 사람 막판에 뒤로 빠졌다더라. 같은 문장을 표정만 바꾸어 전달했다. 소문은 사실보다 표정으로 전염된다. 자신만만한 말은 사실처럼 들리고 지친 한숨은 증언처럼 남는다. 그들의 장점은 정확함이 아니라 속도였다. 소문이 반 바퀴쯤 돌았을 때 하늘이 잿빛으로 눌렸다. 이른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골목 바닥에 얕은 물막이 생기자 그들이 기다리던 밤이 약속보다 조금 일찍 왔다. 함정은 속도를 타면 더 치명적이다. 계획은 온전했고 장소는 익숙했으며 시간은 유리했다. 방범등과 방범등 사이에 칠개의 띠가 생겼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더 짙어졌다. 벽돌 모서리를 빗방울이 두드리며 작은 리듬을 만들었다. 칼끝이 가장 정확해지는 박자였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시야가 줄면 예감도 줄어든다. 빗물이 눈썹에 매달리고 턱선으로 떨어지는 동안 그는 발목의 탄력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물 위에서는 발의 각도가 곧 중심이다. 형님, 돌아가시죠? 동생이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는 길은 적의 계획 위에 발을 얹는 일이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발밑에서 물이 얕게 터졌다. 그것이 신호였던 듯 어둠이 양쪽에서 접혔다. 칼이 먼저 들어왔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비와 잘 섞였다. 칼은 비를 사랑한다. 비는 칼의 길을 숨겨준다. 그는 뒤꿈치를 지우개처럼 끌었다. 칼끝이 허공을 쓸고 지나갔다.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짧은 통증. 통증은 몸을 깨우는 종이다. 그는 종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목을 낮게 꺾었다. 둘째 그림자가 팔을 감아 올릴 때 무게 중심을 발바닥 쪽으로 내려앉혔다. 허리 각도가 좁아지자 상대의 계획은 길을 잃었다. 셋째가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소리를 택했다. 지금. 짧고 낮은 한마디. 골목 코너에서 두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미리 심어둔 동선이었다. 함정에는 역함정이 있다. 연문을 아는 쪽만 연문을 쓰는 게 아니다. 연문에는 언제나 두 개의 경첩이 있다. 그는 그 경첩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칼이 바닥을 긁으며 멈췄다. 금속의 비명이 얇게 퍼졌다가 빗물에 씻겼다. 누군가는 숨이 먼저 끊기고 누군가는 소리가 한참 뒤늦게 따라왔다. 그는 넘어뜨린 자의 손목을 밟지 않았다. 필요 이상의 상처는 내일의 적개심만 키운다. 대신 칼을 멀리 던졌다. 하수구의 검은 입이 칼을 삼켰다. 칼은 물을 만났을 때 가장 멀리 간다. 동생이 젖은 숨 사이로 웃었다. 형님, 연문을 열어둔 건 우리였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먼저 가본 자가 연다. 그 밤의 함정은 실패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싸움은 기록보다 인상으로 남는다. 더 중요한 전선은 여전히 시장의 첫 트럭이었고 더 오래가는 인상은 여전히 밥상이었다. 그는 새벽 막바지에 전화를 더 걸었다. 한 통은 돈, 한 통은 사람, 한 통은 믿음. 돈은 길을 만들었고 사람은 길을 지켰고 믿음은 길을 이름으로 바꾸었다. 해가 떠오를 때 좌판 위에는 비에 젖은 방수포 사이로 색색의 채소들이 빛났다. 깻잎은 겹겹이 녹색을 쌓고 고등어는 은빛 비늘을 떨었다. 얼음은
바닥에서 작은 구름처럼 김을 냈다. 첫 상자가 올려지는 장면을 확인하자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장면이 소문을 눌렀다. 밥상이 칼을 이겼다. 사람들은 밤 이야기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건 오늘의 계산서다. 어젯밤 그 골목에서로 시작하던 말은 근데 오늘 값 올랐나? 로 금세 바뀌었다. 질문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방향이 바뀐다. 그럼 오늘은 그대로. 그럼 내일도. 그럼이 돌아온 시장은 다시 도시의 리듬을 만들었다. 줄을 서는 위치, 돈을 건네는 손의 높낮이, 어깨를 치지 않기 위해 자연스레 틀어지는 발목의 각도. 도시는 작은 각도들로 이루어진다. 작은 각도를 모르면 큰 길을 잃는다. 정오 무렵 사진관 뒷방의 세 사람은 침묵했다. 그들의 계산은 고쳐 쓰여야 했다. 주먹만 상대하면 되리라 믿었던 어제의 오판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에게는 주먹 말고도 길이 있었고 길 위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 약속이 많은 이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뜨리려면 도시 전체의 약속을 함께 부숴야 한다. 그것은 칼 몇 자루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칼을 내려놓고 펜을 들어보려다 말았다. 펜은 그들의 손에서 더 위험했다. 글씨는 오래 남고 오래 남는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리 위에서 잠시 멈췄다. 물은 늘 같은 듯 달랐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잔잔함 속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마음속 칠판에 오늘의 수업을 적었다. 하나, 소문은 속도로 온다. 우리는 장면으로 막는다. 둘, 함정은 연문에서 열린다. 우리는 예감으로 닫는다. 셋, 밥상이 지켜진 날, 이름은 더디지만 깊게 새겨진다. 넷, 돈은 길을 만들고 사람은 길을 지키며 믿음은 길을 이름으로 바꾼다. 다섯, 승리는 축하보다 점검으로 보존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내일은 돈줄이다. 돈줄은 물길과 닮았다. 멀리서 보면 한 줄기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가지가 많고 깊이가 다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익숙한 곳으로 흐른다. 익숙한 곳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은 늘 사건을 요구한다. 그는 사건 없이 길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징후를 키운다. 대신 길을 서서히 옮기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다니는 쪽으로, 소리가 먼저 나는 쪽으로, 햇빛이 더 오래 머무는 쪽으로.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돈은 겁이 많아 안전한 길로만 움직인다. 밤은 다시 왔다. 오늘의 밤은 어제와 다르게 시작되었다. 적들은 모였고 동맹을 말했고 부채를 서로 비교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늘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적은 숫자에는 함정이 많다. 그 함정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는 신뢰다. 그는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려 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빚을 먼저 갚고 작은 인사를 더 자주 건넸다. 작은 것들이 먼저 쌓이면 큰 것들은 자연히 올라탄다. 큰 것을 먼저 올리면 작은 것들이 떨어진다. 오래된 목욕탕 후문에 서면 물과 비누 냄새가 진실을 드러냈다. 벗은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어깨의 흉터, 허벅지의 상처, 손바닥의 굳은 살이 오늘의 노동과 어제의 싸움을 증명한다. 그는 문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눈빛을 훑었다. 불안, 안도, 체념, 결심. 눈빛은 늘 먼저 말한다. 형님, 내일 젊은이가 말을 꺼냈다. 그는 듣기만 했다. 말을 많이 하는 밤은 다음 날이 시끄럽다. 듣는 밤은 내일을 차분하게 만든다. 듣는 동안 그는 머릿속에서 지도 위 선을 아주 조금씩 옮겼다. 손바닥만 한 변화들이 내일의 큰 표정을 바꿀 것이다. 골목을 돌아 나오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멎었고 구름은 낮게 걸려 있었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별이 없는 밤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다. 사람들은 별이 없을 때 서로의 얼굴을 더 자주 본다. 얼굴을 자주 보면 소문이 줄어든다. 소문은 어둠을 먹고 자란다. 그는
빛을 일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빛은 전기회사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먼저 건넨 인사, 늦게라도 온 사과, 미리 챙긴 병문안, 장마 전 비닐, 지붕 갈아주기 같은 사소한 호의. 그런 것들이 골목에 작은 등불을 길어 올린다. 등불이 많아지면 칼은 길을 잃는다. 방에 돌아와 신발을 벗자 밑창에서 젖은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오늘의 흔적이었다. 바지단을 털며 그는 생각했다. 지켜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관계다. 이름은 관계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지키려 하면 빛을 잃는다. 빛을 지키면 그림자는 따라온다. 그는 물을 데워 손을 씻었다. 손등의 상처가 비눗물을 만나 힐끗거렸다. 아릴 정도의 따끔함. 몸은 먼저 사실을 말한다. 오늘도 쓰였어. 손이 말했다. 내일도 쓰일 거야. 마음이 대답했다. 다음 날 은행 앞은 아침 10시가 되자 바빠졌다. 번호표는 질서를 좋아하고 창구는 시간을 사랑한다. 그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다. 창구 뒤 사람의 눈을 먼저 보았다. 어제 건 처리됐습니다. 은행 쪽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밥상을 지키면 펜촉은 그 이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오늘은 이걸로.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돈의 길은 서류로 만들어진다. 서류의 길은 이름으로 뒷받침된다. 도장이 찍히는 짧은 순간 내일의 한 조각이 오늘로 넘어왔다. 종이는 얇지만 내일을 묻기엔 충분히 두꺼웠다. 시장은 전날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돌아갔다. 낮아졌다는 건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소문은 어제의 장면을 끌어오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오늘의 가격과 날씨로 넘어갔다. 사진관 뒷방에 세 사람은 또 모였다. 이름이 날씨가 됐군. 한 사람이 말했다. 비 오면 우산 쓰듯 다 그쪽으로 모이네. 다른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은 잘못된 자신감을 감춘다. 그들은 일을 줄이기로 했다. 일이 줄어들면 보복도 줄어든다. 보복이 줄어들면 도시는 그들을 잇는다. 잊힌 자가 진짜 진다. 잊히지 않으려면 다시 칼을 꺼내야 하지만 칼은 이미 물로 갔다. 그들의 발은 하수구를 향해 무거워졌다. 해질녘 그는 다시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은 여전히 물냄새를 싣고 건너왔다. 냄새는 도시의 기록이다. 오늘의 냄새는 소금보다 약했고 연기보다 깨끗했다. 싸움의 밤이 지나고 밥상의 낮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짧게 중얼거렸다. 약속은 장면으로 지킨다. 장면은 눈에 남고 눈에 남은 것은 입으로 전해지고 입으로 전해진 것은 손으로 돌아온다. 손은 다음 날의 상자를 올린다. 상자가 오늘의 이름을 만든다. 그는 걸음을 돌렸다. 골목턱을 넘다가 발목이 한 번 삐끗했다. 균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넘어져도 빨리 돌아오는 데 있다. 그는 호흡을 고르게 했다. 호흡이 길면 눈빛이 안정된다. 눈빛이 안정되면 동생들의 어깨가 내려간다. 어깨가 내려가면 칼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도시의 밤은 조금 더 늦게 시작된다. 문 앞에 도착하자 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형님, 사진관 쪽에서 또 그는 손을 들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충분했다. 오늘은 밥상이 이겼다. 내일은 돈줄이 이길 차례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의 이름은 조금 더 깊어졌다. 깊어진 이름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름은 도시의 날씨가 된다. 누군가 오늘의 날씨를 묻으면 사람들은 하늘 대신 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밤은 다시 깊어지고 등불은 하나둘 더 켜질 것이다. 그 등불 아래에서 누군가는 길게 울고 누군가는 짧게 웃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땅을 강하게 밟고 말을 짧게 하고 약속을 길게 가지고 누군가가 묻는다. 정말로 주먹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내일의 상자를 올려놓는다. 상자가 올려지는 장면이 대답이 된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인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